썰 한잔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 준비로 한창 들뜬 마음이었던 제가 시댁 어르신의 한마디에 얼어붙은 건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에요. 예식장도 정하고 드레스도 골랐는데 웬걸. 시할머니께서 갑자기 한복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추천해 주시려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할머니의 친정 조카가 한복 맞춤집을 한다면서 신랑 신부 한복은 거기서 맞추자고 하시는 거예요. 시할머니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까지 정하신 것 같았어요. 신랑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한복이요? 솔직히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평생 옷장 깊숙이 모셔둘 한복에 큰돈을 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은근슬쩍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카가 특별히 잘 봐준다고 했어. 요즘 한복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한 벌에 200만 원도 넘는데 절반 가격으로 해준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 순간 속이 싸해졌어요. 절반이라고 해도 한 벌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 두 벌이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데 현기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시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의 의미를 모르지. 우리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시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며 거들으시고, 순간 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는 건가 싶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 어르신의 체면도 있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시할머니의 첫 제안을 거절하자니 민망하고, 그렇게 시작된 한복 맞추기는 제 예상보다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맞춤 한복이라 여러 번 가봐야 하는데 시할머니 조카의 한복집이 시댁에서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주말마다 신랑과 함께 한복집을 오가는 동안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비싼 드레스도 빌리고 한복도 맞추고 결혼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시할머니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결정적인 순간은 한복 중간 가복날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직접 따라오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게 됐죠. 가는 길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역시나 예감이 적중했어요. 한복 디자인을 보자마자 시할머니께서 얼굴색이 확 변하시더니 한숨부터 내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어딨어? 우리 며느리가 무슨 궁녀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디자인 상담할 때 시할머니께서 직접 고르신 원단이었거든요. 시할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원단도 다시 골라야겠어. 이건 너무 비싸. 우리 조카한테 미안하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원단도 재단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자니, 게다가 비싸다니요? 애초에 시할머니께서 권하신 거였잖아요. 한복집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미 재단된 원단이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시할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가 어려워? 우리가 얼마나 단골인데 이런 것도 못해주나.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에 이른 거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입을 열었어요. 시할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할머니께서 권하신 한복도 성의껏 맞추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한복집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시할머니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른 말을 거스르는 집안은 처음 봤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 때였어요. 옆에 있던 신랑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할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신랑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했어요. 평소 어른들 앞에서 한없이 온순하기만 했던 신랑이었는데 이렇게 강경한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 한복 맞추자고 하신 것도 할머니시고 원단도 할머니께서 고르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며느리를 탓하시면 어떡해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며느리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시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어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내가 너무했구나. 처음으로 시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뉘우침이 느껴졌어요. 사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조카 장사 잘 되라고 밀어붙이다가 며느리 마음은 생각도 못했네. 시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늙은이가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이제 와서 보니 참 부끄럽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할머니도 저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했던 시간들이. 시할머니께서 천천히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보니 우리 손주가 참 좋은 짝을 만났네. 시어른한테도 할 말은 하는 똑똑한 며느리. 앞으로는 내가 더 이해하도록 할게. 결국 그날 한복은 원래대로 완성하기로 했어요. 대신 시할머니께서 웨딩드레스 비용을 보태주신다고. 처음으로 시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번갈아 입으며 찍은 사진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됐어요. 가끔 시할머니께서 그 사진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며느리가 한복을 입으니 더 예쁘네. 갈등이 있었기에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시할머니와 저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고 신랑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